예, 안녕하십니까. 이 방송도 대한축구협회 그 논란과 관련해서 또 법적으로 조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박주호 전 위원과 관련한 이슈입니다. 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.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법적 대응 이렇게 운운 예고했다고 하는데, 제가 그러니까 다른 뭐 그런 그 유튜브 채널, 뭐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좀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이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아마 제가 그 어제 그 축구 전문 한준 기자, 축구 전문 기자 한준 씨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이 오늘 한준 기자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일부가 이제 그 영상 그 게시가 된 것 같고, 아마 요 다음에 한준 기자 채널에서 이제 게시가 될 것이 아마 요 박주호 전 의원 그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. 제가 거기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조금 그 시간상 또 자세히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방송에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. 먼저 그 대한축구협회의 그 입장문이라고 할까요? 그걸 한번 잠깐 볼까요?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. 여기 보면은 7월 9일자로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의 영상 발언에 대한 유감의 글 해서 이렇게 올린 글인데요. 여기 보면은 박주호 그 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용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어떤 뭐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,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. 박주호 전 의원이죠. 이미 이제 사퇴했다고 하니까. 여기 보면은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의 이러한 언행이 위원으로서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언론에서는 뭐 이걸 법적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뭐 형사 고소 고발 뭐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,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이런 그 형사적 그 대응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축구협회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징계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공정위원회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축구협회에 뭐 해를 끼쳤다 또는 뭐 품위를 손상했다 뭐 이런 사유로 이유로 해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원회에서 뭐 자격정지 이런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, 그것은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뭐 형사 고소, 고발,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, 그나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. 또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언론과 축구팬 여론의 어떤 또 그 역풍이라고 할까요? 예, 또 그런 게 또 우려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, 아무튼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, 과연 이제 그러면 만약에 또 형사 뭐 고소 고발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하자면, 제가 보기에는 설사 뭐
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목에도 적었지만 썸네일에도 적었지만 박주호 전 위원은 쫄 필요는 없다. 쫄지 마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일단 뭐 축구협회가 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뭐 업무 방해 또는 뭐 그 명예훼손 뭐 이런 혐의로 뭐 형사 고소 또는 뭐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전제는 그러다면 이제 허위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. 허위의 사실. 그런데 박주호 전 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것, 그 내용에서 그렇게 뭐 허위라고 볼 만한,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,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허위, 진실인 사실과 다른 허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박주호 전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이 그냥 그 중요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설사 뭐 그것이 일부 또 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그 공적 박주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공적 관심 사항이잖아요. 이른바 이제 공익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.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런 어떤 공익에 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이러한 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어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다 그 이러한 뭐 공적 관심 사안이다 또는 뭐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주호 위원으로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또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사도 뭐 허위사실 유포 또는 뭐 비밀 유지 서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뭐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게 비밀 유지 서약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말 그대로 그 박주호 위원이 뭐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과연 그것이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대한축구협회로서는 그것을 그 공개하지 않아야 할 어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내용이냐 그것 즉 객관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일 텐데요.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. 그래서 단지 뭐 그런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.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그런 그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 공적 관심인 사항이라고 하는 거 그거이기 때문에 뭐 또 그 위법하지 않다라고 또 볼 여지도 충분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최악의 경우 설사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손해액을 축구협회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축구협회가 글쎄요 뭐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고 뭐 법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위자료 부분일 텐데 그렇게 뭐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큰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뭐 다른 위원의 뭐 실명을 거론했나요? 제 기억으로는 거론은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다른 위원과 관련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른 위원 개인에 대한 뭐 또 명예훼손한 것으로 또 보기는 어렵다.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좀 박주호 위원에게 조금 좀 그 문제는 바로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한축구협회가 그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여러분 화면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는데요. 이른바 이제 그 스포츠 단체법적 제재,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박주호 위원이 만약에 유튜브 방송 외에
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어떤 뭐 축구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뭐 아카데미를 열려면 아마 그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또 만약에 자격정지 이런 징계를 받으면 그러한 그 축구 교실이라든가 아카데미를 열기가 쉽지는 않죠. 정하려면 만약에 뭐 징계를 받고 하려면 뭐 그냥 사설 아카데미 이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고 아마 쉽지는 않고 이것은 조금 여담이지만 그 손흥민 선수 부친의 그런 어떤 뭐 아동 학대 논란에 있어서 이것이 그 손흥민 선수 부친 입장에서는 그런 뭐 형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마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만약에 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뭐 자격 정지 이런 징계가 내려지면 그러한 그 아카데미를 손 풋볼 아카데미인가요? 그거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손흥민 부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데미지가 있는 것이죠. 예. 만약에 그 축구 지도자 자격증 라이센스를 우리 손흥민 선수 부친이 가지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. 예,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대한축구협회가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어떤 사유로 할 수가 있느냐? 여기 이제 먼저 징계 종류를 보면 여기 보면 뭐 구성원들 보면 뭐 자격 정지가 있거든요. 예, 자격 정지. 그 자격 정지가 내려지면 이제 뭐 물론 뭐 제명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과연 제명까지는 그렇고 아마 자격 정지가 뭐 예상될 텐데 자격 정지가 하면 어떤 그 축구와 관련한 공적인 활동을 못 하죠. 예.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징계 사유인데요. 여기 보면은 제 14조에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호 단체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 수수 쭉 해서부터 뭐 저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체육인으로서의 뭐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뭐 인권 침해 괴롭힘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징계 사유를 만약에 대한축구협회가 하면은 이런 뭐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이거 아니면 뭐 기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비밀 유지를 위반을 했고 또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을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다. 아마 그거를 사유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럼 공정위원회가 정말 엄정하게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라면 글쎄요. 뭐 구두 경고까지는 모르지만 자격정지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또 모르죠. 공정위원회가 과연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는 퀘스천이죠.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그러면 문제는 실제 만약에 이제 징계가 내려졌다. 그래서 박주호 이 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공정위원회에 그 징계 안건이 올라갔다라고 할 경우에 박주호 위원이 내 징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.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. 다행히도 오늘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대한축구협회가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됐다고 하더라고요. 1년에 2번씩 매 반기 말에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해서 공시를 하거든요. 이러한 사단법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국가로부터 어떤 그 보조금을 받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그런 단체 중에서 이제 그 공직 유관단체라고 해서 지정 고시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대한축구협회가 요번에 그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됐다고 하더라고요.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직 유관단체,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어떠한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해달라라고
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대한축구협회가 공직유관단체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었으면 대한축구협회는 그냥 일반 사단법인이어서 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어떤 인권단체를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그런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직유관단체가 됐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고, 어떤 인권 침해냐? 의사표현의 자유,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죠. 유튜브에서 이러한 국가 선임과 관련한 축구협회의 그런 문제를 나는 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그걸 알리는 것이고,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.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언론의 자유죠. 의사표현. 국민에게 알릴. 그러한 소명의식에서 한 것이니까. 당연히 만약에 이러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박주호 전 위원에게 제재를 내리겠다.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의사표현의 자유, 양심의 자유 등 이게 인권을 침해한 것이죠.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, 또 징계를 막 이제 안건 올려서 뭐 징계를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긴급 구제 조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긴급 구제 조치. 이거 대한축구협회가 나를 이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. 그러니까 빨리 이거 징계를 일단 홀딩, 보류,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좀 해달라.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여지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 대한축구협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. 이제 징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예. 이제 그렇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박주호 위원 만약에 뭐 축구협회가 징계를 내리려고 하면 저로서는 한번 정정당당히 맞서라. 물론 어떻게 보면 박주호 또 위원에게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 정정당당히 맞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박주호 위원으로서는 명분도 있고요. 또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, 또 그 축구 팬과 여론의 그런 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박주호 위원 전 위원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히 맞서면 국가인권위의 진정 등 맞서면 큰 어떤 피해는 입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방송은 박주호 전 위원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징계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, 그럼 이번 방송 이것을 마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